안녕하세요. 토이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 요청 영상이고요. 마스터캠 X5 버전이고, X5를 빠뜨렸네요. X5 버전에 해당하고, CNC 선반 용도로 쓰는 데 있어서 세팅하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 방법부터 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하드 카피로 된 이 자료는 제가 보고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요 자료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세팅하고 쓰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셔서 사실 이게 영상이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조금 찾기가 조금 힘드신가 봐요. 사실 저희 그 채널에 들어가셔서 채널 위쪽에 보면 검색하는欄에서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죠? 그거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 설정은 이렇게 할 겁니다. 마스터캠을 이제 켜고 나면 이제 이렇게 보이죠? X5 버전의 선반이고, 왼쪽에는 작업창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캠을 짜는 어떤 이제 작업을 나뉘죠. 환경 설정은 상단의 메뉴 중에 설정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첫 번째 환경 설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보죠.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세팅이, 이게 지금 켜자마자의 화면인데, 선반 X5라고 하는 선반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레스라고. 그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 선반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고, 밀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미 세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같은 경우는 선반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설정의 환경 설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메뉴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요거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건드릴 거 딱히 없습니다. 캐드 설정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내용 이대로 쓰시고, 보통은 아마 원호에 원점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저는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어떤 차이, 제가 요거를,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설명해 와가면서, 이제 제가 다 아는 것도 있지만, 조금 저도 잘 모르는 건 있지만, 그래도 이걸 켜놓고 쓰니까 뭔가 좋더라, 그런 느낌에 쓰는 것도 많아요.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체크가 어떤 의미냐면, 원이나 원호 같은 거 보면 중심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점이 생기겠죠? 요 점을 표시할 거냐 말 거냐, 그 뜻이에요. 이 체크를 뺐으니까 중심점이 안 생긴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안 생기지만 어떤 선이나 이런 작업을 할 때는 그 도움선으로 해서 캐드 오스냅처럼 이렇게 얘가 활성화되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 도면상에서는 이 점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체크를 뺐어요.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체크가 오히려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켜놓고 쓰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 어쨌든 저는 뺐습니다. 자, 두 번째 가공 경로 들어가 보시면 이거 다 써 있고, 요 중에 보면 여기서 보면 이송 속도 고정이라는 말이 있을 텐데요. 요걸 체크를 빼겠습니다. 요거 빼시면 되고, 아마 메모리 버퍼링에서 30%쓸 거냐 50%쓸 거냐 막 되게 될 때 기본값은 아마 50%돼 있을 거예요. 버퍼링을 많이 쓰면 좋긴 하겠죠. 마스터 캠에만. 근데 아마 여러분들 캠 작업할 때 캠만 쓰는 게 아니라 캐드도 켜고 인터넷도 켜고 아니면 3차원 모델링도 켜고 막 되게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버퍼를 되게 많이 가져가 버리면 다른 데 되게 많이 버벅거릴 수도 있어요. 저는 한 30%, 40% 정도 쓰고 있다는 거, 30% 저는 낮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 경로 관리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NC 파일은 머신 이름으로 저는 기본값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건 MCX 파일 이름으로 저장하겠다. 이게 딴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마스터 캠에 있는 확장자명을 해서 확장자명으로 저장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특이한 건 아니고 전 체크 좀 옮겨 놓을게요. 그 다음에 검증 인터페이스. 사실 이게 아마 플러스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 플러스를 클릭하면 하위에 뭐가 나오고요. 전 이렇게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속도하고 조도 아마 이게 여기 중간에 아마 있지 싶어요. 기본 값은. 이거는 아마 저는 조도 쪽, 그러니까 화면의 화질을 조금 더 높여서 쓸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컴퓨터의 사양을 좀 봐야 돼요. 속도를 보건 조도를 보건 둘 다 그래픽카드하고 좀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캠 프로그램 쓰실 때는 그냥 일반 사무용 PC보다는 적어도 외장 그래픽 카드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양이 조금 높아야 버벅거리지 않고 시간이 많이 또 이제 어차피 계산을 하잖아요. 캠 프로그램 자체가 시간이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속도는 그냥 가장 빠르게 저는 쓰는 편이고 조도 쪽에다가 갖다 놓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의 가공 설정 요 하위 쪽에 가보면 요런 내용들이 보이죠. 요런 내용들이 있고 특이한 건 없고 체크 이대로 돼 있는 거. 요 중에 아마 세 번째 거 보면 아마 이게 체크 없을 텐데 공구 교체 시 색상 변경을 저는 요걸 체크해서 쓰고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경로 확인 들어가서
특이한 거 없지만 4축, 5축이라는 공구 벡터 표시 요건 체크는 저는 뺐습니다. 전 요 X5번전 가지고는 3축까지만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됐고요. 공차 설정 특이한 거 없고 기본 머신 특이한 거 없고 다만 여러분들이 쓰실 지금 우리 화면에서는 선반이니까 선반 레스 디폴트 값 이 파일 그러니까 이 머신 정의 이 파일 가지고 머신 정의 쓰고 있구나 그 정도. 네.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어쩌고 저쩌고 특이한 거 없습니다. 레포트 특이한 거 없고요. 색상 보시면 저는 지금 바탕화면이 검정색이죠. 맞습니까? 이 색깔은 보시면 그래픽 그래픽 배경화면 색상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색깔을 이런 걸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 바꾸면 요거 계속 바뀌어져요. 요 색깔로 해서 확인 눌러 혹은 적용 눌러버리면 요 색깔로 배경 색깔이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검정색이 가장 무난한 것 같고 흰색을 쓰는 분도 계세요. 저는 이제 강의할 때 흰색을 주로 쓰고 캠 짤 때는 검정색 쓰고 나머지 색깔들은 되게 선이 그닥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러니까 배경 색깔하고 결국은 내가 그림을 그리는 혹은 캠 짜는 그 색깔하고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색상류가 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색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전 흰색이거나 검정색 정도 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솔리드 들어가서 특이한 거 없고 쉐이딩 특이한 거 없는데 아마 체크가 이 쉐이딩 실행이 체크가 아마 빠져있지 싶어요. 이거 체크를 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핀 컨트롤 필요 없고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졌습니다. 아마 체크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빠졌을 텐데 그냥 전 다 빼버립니다. 예. 그리고 충돌 색상은 당연히 빨간색으로 보는 게 낫죠. 시작 종류, 요거 조금 중요할 수 있는데 아까 시작할 때 저는 이 화면이 첫 화면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선반을 저는 첫 화면을 쓰고 있죠. 그 첫 화면을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시작 시 제품을 선반으로 저는 세팅해 놓았어요. 아마도 디폴트 값은 디자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신이 정의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 근데 뭐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게 선반이 주로 메인이면 선반으로 세팅해 놓고 쓰는 게 편하고 밀링, 즉 MCT가 메인이면 MCT 메인으로 쓰고 하는 게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반으로 옮겨놓고 쓴다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에디터는 마스터캠에서 주고 있는 이게 에디터가 있는데 이거 쓰고요. 때로는 뭐 심코 걸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거고 때로는 뭐 노트패드, 메모장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여러분들 취향에 쓰시면 되고요. 자, 와이어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인쇄 작업 특이한 거 없고 체인 정의 중에 자급 평면 요거 체크 한번 켜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열어보면 체인 피처 의미 그대로 쓰고 측정 의미 없고 얘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파일에 들어가 보면 여기 쭉 가다 보면 다 좋은데 파일 세팅할 때 화면 좀 내리다 보면요. 마스터캠 버전의 프리미엄 뭐 이제 요게 그 저장할 때 보면 캠 프로그램도 저장하게 되면 저장할 때 기본 값을 설정하는 거예요. 저는 요거 커런트 버전 요 파일명으로 저장하겠다고 기본 값 설정해 줄 거고 하단에 파일 열기 시 중복된 요소 삭제 요거 체크를 켜 주십시오. 중복된 거는 그냥 빼주는 게 좋겠죠. 캠 짤 때는. 요걸 자동으로 켜놓고 쓰겠습니다. 자동 저장 그대로 주면 되고 그 다음 파일 변환 그대로 쓰시고 그대로 되고 자 그 다음에 화면 설정인데요. 요거 하단에 있는 그리드이고 얘는 필요 없고요. 화면 설정 잠깐 들어가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이 중에 특별히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냐면 저는 그래픽 가속 사용 안함을 체크 안 켰죠. 저는 그냥 그래픽 카드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 PC 사양이 굉장히 이제 그 최신 버전이라 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PC 환경이 너무 좋아버리면 이것도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여러분 PC 환경이 너무 좋아버리면 X5 버전은 이게 버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을 딱 그리다 보면 그림이 자꾸 이렇게 그려지다가 잔상이 막 남아요. 정말 보기 싫게. 그죠? 그럴 경우에는 아마 여기 들어와서 이 부분 있잖아요. 지금 화면 설정 안에 하드웨어 가속 사용 안함 요걸 일부러 체크를 켜주셔야 돼요. 저는 아예 뺐지만 저는 관계가 없으니까 최고 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잔상이 남는 이상한 그림의 형태가 자꾸 나타나거들랑 하드웨어 가속 사용 안함 요걸 체크를 켜주십시오. 지금 저는 껐지만 여러분은 켜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잔상 안 나타날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쓰실 때 통상 여러분들 CAD를 가지고 그 그림을 캠에서 불러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캠에서 그리는 것도 많지만 CAD 파일 있으면 가져오는 게 더 편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CAD에서 쓰는 마우스,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잡고 있는 이 마우스의 핸들링이 마스터캠하고 동일하게 하려면 여기 있잖아요. 휠하고 사용하는 거. 마우스의 중간 버튼 휠을 이동으로 바꿔주십시오. 아마 지금 회전되어 있을 텐데요. 요거 꼭 회전 이동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야지 CAD하고 조금 이렇게 이 컨트롤이 똑같아져요.
이해됐습니다. 이거 좀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데 막 이게 CAD 쓰는 사람이 이거 처음 쓰면 막 회전해버립니다. 관장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여기 체크 저는 4개 켜고 쓰고, 나머지 보시면 되고, 지연 없음. 요거는 여러분들 체크하고 좀 맞춰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까지가 이제 1차 세팅입니다. 확인 눌러주면 세팅이 하나 됐고요. 요 내용은 이제 제가 뭐 종이로 만들어 놓은 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저만 보도록 할 거고. 일단 이제 선반에서 환경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선반에서 환경 설정. 간혹 왼쪽에 선반이 안 나타나거든요. 이런 경우가 가끔 생겨요. 세팅 자체를 선반으로 안 하고, 그죠? 밀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장해버렸네. 저장 안 하고요. 밀링 돼버렸네. 그죠? 지금은. 어쨌든 지금 상황이 여러분 밀링이 돼 있거나 혹은 디자인이 돼 있고 설정도 안 한 상태라면 나는 여기 선반을 좀 이렇게 왼쪽에 작업창에다가 띄우고 싶어요. 그러면 머신 형태에 들어가서 선반에 들어가서 기본값 클릭하시면 기본값 새 선반이 이렇게 나옵니다. 머신 1, 2. 자, 지금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되면 머신 2로만 저장이 돼요. 머신 1에는 관여하지 않게 돼요. 그런 것들. 자,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설정 들어가서 이번에는 여기 컨트롤 정의 관리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선반의 컨트롤 정의 관리자입니다. 자, 들어와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요. 자, 지금 우리 컨트롤 형태는 뭐라고요? 선반입니다. 자, 선반은 창은 이렇게 보일 거고요. 됐죠? 우리가 쓰고 있는 포스터가 뭔지를 설명하자면 보통 우리가 캠에서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 NC를 뽑죠? 근데 그 NC를 뽑을 때, 자, 여기는 이제 그림 영역이고요. 여기는 이제 NC 영역입니다. 자, 그림부터 여기 NC까지 뽑는데 우리가 캠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바로 NC 코드가 뽑히냐?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해독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캠 돌린다는 말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시켜서 NC를 뽑는 작업을 캠 돌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림 그리는 거는 이건 CAD의 영역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캠에서도 CAD 기능이 있기 때문에 캠에서 CAD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쨌든 캠에서는 어떤 해독을 해야지 NC를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 데이터를 공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G코드로 바꾸는 그 중간의 매개체에 해당하는 어떤 툴이 필요한데 그걸 바로 포스트라고 해요. 뭐 포스트. 여기 포스트란 말이 써있죠. 그러면 그 포스트에도 그 장비에 맞게끔 A 포스트가 있고 B 포스트가 있고 C 포스트 무한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장비에 맞게끔이라는 말에 어떤 단서가 있냐면 장비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장비, 그죠? 장비 당연히 위아, 두산, 그 다음에 환학, 그 다음에 뭐 어떤 장비, 그 장비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여기서 쓰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컨트롤러가 인식하게끔 G코드를 짜줘야 돼요.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녀석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말로 얘가 대화가 되지 않아요.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뭐 속도 20만 낮춰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고. 대화형이 아니라고요. 물론 이게 뭐 마작이나 이런 다른 프로그램들은 뭐 대화형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일반적인, 그렇죠? 특별하게 지정되지 않은 법령적인 이제 우리가 캠 혹은 법령적인 CNC 선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쓰는 컨트롤러들에게는 그 장비에 맞게끔 어떤 G코드가 입력되어 있어야지 이 컨트롤러가 그 장비에 명령을 내리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려면 이 포스트라고 하는 건 아까 A, B, C, D 뭐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의 어떤 A라고 하는 포스터 가지고 어떤 A 뭐 위아 장비, 두산 장비, 그 다음에 뭐 환학 장비, 무슨 장비들을 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비 자체가 만들어진 연식도 있고요. 옛날 거냐 지금 거냐에 따라서 G코드를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녀석이 있고 G코드를 잘 못 이해해서 우리가 G코드를 다 속이든 자동이든 다 집어넣어줘야 되는 장비가 있기 마련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그 포스트들을 내가 쓰고 싶은 포스트들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드는 건 여기서는 못 만듭니다. 밖에서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포스트 프로세스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해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포스트는 안 보이지만 저는 지금 요거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 아마 디폴트 값은 얘일 거예요. mp, lpen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건 어떻게 한 게 더 추가된 거냐면 파일 추가에 들어가서 지금 파일 추가하면 요게 자동으로 이만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얘를 선택해서 그냥 확 열기를 눌러주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요걸로 한번 눌러볼게요.
열기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렵지 않죠? 그 중에 이제 내가 쓰고 싶은 걸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되고요. 사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걸 열어서 이 체크가 켜져 있는 건지를 봐야 돼요. 이게 켜졌는지 이게 켜졌는지. 요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개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얘는 사용할 수 지금 없는 거. 그죠?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거 요거를 선택해 놔야 되겠죠? 예, 이렇게 선택이 돼야 돼요. 이렇게 녹색이 켜져 있어야 되고. 이 정도 이해했고요. 됐죠? 그다음에 자, 내가 요거까지 선택했으면 이게 사실 끝이 아니라요. 선택을 해주고 저장을 한번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빠져나가라. 그죠? 그냥 빠져나가겠습니다. 이거 뺄게요. 자, 그 다음에 설정 들어가서 아까 그 선택했는 거 기준에 신정의 관리자 들어가서 확인 눌러주면 이거 저장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x라고 나오죠. 원래는 얘였는데 아마도 여러분 여러분 화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2x라고 하는 걸 제가 땡겨와서 저장까지 한 상태예요. 그러면 얘를 열어보면 여기 한 개 더 나와 있을 거예요. 비로소 얘를 클릭을 하고 확인에 빠져나와야지, 이거 이해할게요. 나와야지 여러분들 포스트를 할 때 여기서 캠을 짤 때 그 포스트를 방금 2x라고 하는 포스트를 땡겨오게 됩니다. 요 정의, 이거는 다 잘 해놓고 요거 정의를 안 하는 바람에 계속 MPL 펜이 자꾸 뜨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가 내려져야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고 되셨죠? 그 다음에 거의 끝나갑니다. 다시 컨트롤 정의 관리자 가가지고 어떤 걸 볼 거냐면 EOB를 붙일까 말까 그런 것들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 즉 전개번호를 쓸까 말까 그런 것들도 여기서 다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NC 출력이라고 하는 부분 클릭하고 일반 자동 들어있을 텐데 저는 지금 시퀀스 번호가 출력이 자동으로 돼 있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퀀스 번호의 초기 값은 1000이고 1010, 1020, 1030, 1040 이렇게 늘어나게끔 체크가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쓰시면 되고 다만 오른쪽 위에 여기 아마 이게 256인가 돼 있을지 싶은데 이거 한 120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단의 끝은 항상 EOB잖아요. 그 EOB는 요걸 체크를 켜시고 이게 ASCII 코드라고 해서 PC가 알고 있는 59번이라고 하는 그 코드가 세미콜론이에요. 그래서 이 체크를 켜고 세미콜론 해주셔야지 EOB가 뜹니다. EOB가 뭔지는 아시죠? 요걸 우리는 EOB라 불러요. 맞죠? 자, 그런데 사실 이것도 사실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EOB가 없어도 G코드 한 문장 우리가 G코드를 그 시뮬레이터 가지고 돌릴 때는 EOB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시뮬레이터에서는. 근데 실제 장비로 갈 때는 EOB가 얘들이 없어도 실제 장비에 NC 코드를 집어넣으면 컨트롤러가 알아서 한 문장 끝에다가 EOB를 자동으로 넣어줘요. 자, 이것도 당연히 장비의 버전에 따라, 즉 장비가 옛날 구형이면 EOB 자동 안 넣어줍니다. 좀 그래도 2010년대나 2010년대 정도 급이 돼야지 EOB도 자동으로 들어가고 하겠죠. EOB가 없으면 그죠? 장비가 가다가 서버려요. 이게 끝인지 아닌지 문장의 끝을 해석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작업 원호 쪽에 들어가서 저는 XY 반경으로 쓰고 180도에서 잘라가지고 360도를 표현합니다. 선반에서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켜놓고 쓰는 편이고 나머지도 체크를 하나, 두 개, 세 개 켜놓고 쓰는 편이에요. 이 정도. 되셨습니까? 됐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개인데 자, 그러면 여기 작업 기본값이라고 하는 부분 잠깐 보면 여기를 좀 잘 만지면 내 작업이 조금 편해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밀리미터니까 메트릭을 쓸 건데요. 좀 조금 줄여서 볼게요. 여기 어떤 부분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는데 터닝 툴패스라고 하는 부분 잠깐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선반의 단면 홈팍인데 자, 여기 선반의 황삭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한번 클릭해 들어가 보면 이 화면 어디서 많이 본 화면일 거예요. 이런 화면. 그쵸? 선반, 여러분들은 아마 황삭, 강경로에 황삭 들어갔을 때 본 화면일 거예요. 그 화면의 값이, 이 기본 값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본 값을 여기서 뭔가 좀 건들면, 혹은 바꾸면, 그 바꾼 기본 값이 내가 이제 작업할 때마다 내가 주로 쓰는 어떤 기본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값을 여기다가 내가 넣어놓고 계속 저장하고 쓰면 내가 이게 누를 때마다 내가 저장했던 여기서의 기본 값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도 내가 기본 값을 미리 좀 세팅해 놓으면 좀 편하기도 해요. 재료 인식을 우린 자주 하는 편이라서 저는 이걸 켜놓고 쓰는 게 편하겠죠. 켜놓고 확인 눌러주면 내가 지금 이제 얘를 껐다 킬 거예요. 만약에 지금은 안 켜겠지만 얘 프로그램을 껐다 키는 순간부터 계속 이 지정된 이 어떤 기본 값으로 계속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작업 기본값이라고 하는 부분들, 해당하는 어떤 공정들을 좀 찾아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꿔 쓰시면 많이 편해요. 그리고 혹여라도 좀 잘못하고 실수했으면 기본값 세팅으로 저장해버리면 됩니다. 그런 거. 예, 됐죠? 빠져나오고. 자, 이제 끝으로. 작업을 이제 시간 하다 보면 화면을 크게 쓰고 싶은 경우가 있어서 작업창을 닫아버려요. 작업 관리자 표시. 근데 작업 관리자 표시가 어디 없어요. 당황스럽죠. 아주 기본인데 이 기본이 안 돼가지고 전화가 몇 번 와요. 뷰어 들어가셔서 첫 번째 거예요. 요거 클릭해 주시면 나옵니다. 이해됐죠? 닫혔죠? 뷰어 들어가서 눌러주면 나옵니다. 별거 아니라는 소리예요. 되셨죠? 네, 작업은 이렇게 해서 마스터캠 X5 버전의 신선반에 세팅하고 환경 설정해 주시면 작업하기 편할 겁니다. 작업 기본값도 좀 산정해 주시면 좀 편하겠죠? 되셨죠? 자,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